안녕하세요. 밤에 듣기 좋은 진지하고 조용한 채널 말랑닥터입니다. 제가 기다렸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오늘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저도 시즌1과 2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태어나고 아이 때문에 지금 늦은 밤 조용하게 혼자 감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병원 앞 스테이크 집에서 저녁 먹어요. 7시 반. 시즌 1 때 나왔던 떡밥이긴 한데 둘이 마무리가 안 되고 저렇게 끝났었죠. 그러면서 전화 오면서 끝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잖아요. 시즌 1에서 이어져서 아직은 겨울이네요. 병원 앞 스테이크 집이 가게 이름이 이거구나. 여기는 내 친한 후배 강소예. 밖에 1년 있다가 내년에 펠로우로 오기로 했는데 미리 나와서 일 배우고 싶다네. 고맙지. 고맙네. 안녕하세요. 예. 밖에 있다가 일 배우러 왔다는 거는 전공이 4년, 흔히 말하는 레지던트 4년 기간을 다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병원? 근처에 보이는 병원들 있잖아요. 동네 병원들. 그런 데서 좀 일을 하다가 다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펠로우 전임의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전공의 4년을 하는 동안에는 전공의 생활이 이제 너무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해서 끝나면은 바로 나가야지 하는데 막상 나가서 환자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더 연구를 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야의 펠로우로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다시 와서 또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잘 풀리면은 병원에 뭐 취직해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1, 2년 정도 공부하고 배운 다음에 다시 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딱 있지는 않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앉아서 쉬고 계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을 요새는 거의 안 써요. 큰 병원들 가보면 아마 대부분 집중치료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겁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 바꿨어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좀 더 익숙한 양석형 쌤 정도 나이대 정도 교수님들이면은 대부분 아직도 그냥 중환자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익숙하니까. 뭐 의사들끼리는 그냥 ICU 이럴 거고요. 이제 시즌2 시작하려나 보네요. 그 전까지는 시즌1을 이어서 한 내용 같고요. 정석영인가 보네. 교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간에 이 집에 교수님 아니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세요? 꼭두 새벽부터 아침잠도 많으신 분이? 출근이요. 우주다. 오랜만에 보네요. 어이구,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컸대? 그치요? 아가 하룻밤새 확 컸어요. 이상해요.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새해잖아요. 1년? 1년 지났나?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 살 더 애들은 먹고 워낙 쑥 큰 저때 거죠. 많이 크니까요. 뭐 그런 거죠. 여기 보세요. 맨인 블랙 영화에 나오는 거죠. 기억을 일단 리셋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맨인 블랙 재밌어요. 괜찮으세요? 뇌출혈일까요? 심장 쪽은 아닐 거고 아저씨, 추운 날 아저씨, 머리하고 눈좀 갑자기 떠보세요. 쓰러지고 토하고 머리 문제일 것 어디가 같긴 한데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의식부터 확인하네요. 경련? 저 의사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뇌졸중 가능성 있어요. 예.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다 배우셨을 텐데 의사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안 부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119를 불러달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인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친구분한테 바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겨울쌤. 이제 2년 차 됐겠네요. 작년에 1년 차였으니까. 일단 하이드레이션 하시고 해열제 주세요. 제가 곧 가볼게요. 이제 2년 차 됐으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졌네요. 열심히 하셨어요? 아, 예. 했어요. 해보세요. 제 앞에서. 선생님, 천천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폐렴 오면 다시 중환자실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1시간에 5번씩 제대로 하고 쉬세요. 제가 오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무조건 공안알을 완벽하게 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2년 차 되고서 확실히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진 게 있는데 연기를 아마 다르게 하시는 거겠죠. 그 시즌 1 때 정겨울쌤이었다면은 1년 차 때, 그러니까 뭔가 낯설고 그런 시절이었다면 좀 더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말투나 연기 톤에서 뭔가 이제 좀 더 환자를 위하고 이렇게 환자가 잘 따라오겠다 싶은 그런 멘트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환자분들도 같이 스스로 이 폐 운동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채연이 랩은 어때요? 간도플러 초음파 랩 결과는 좋은데 채연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채은이 안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은아, 선생님 오셨네. 야, 좀 봐줘. 그럼 우리 내일 집에 갈까요? 검사 결과도 다 좋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응, 채은아. 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맨날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응? 채연이 새로 받은 간으로 얼마나 살 수 있냐고. 그랬구나. 나도 몰라. 선생님보다는 오래 살 거야. 선생님보다는 오래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여전히 스킬이 좋으시네요. 아이들 다루는 거. 네, 선생님, 저 이거 몇 번이나 더 해야 돼요? 이 자세는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선생님, 드레싱 세트 새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필요한 랩 나가고 수액되면 될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드레싱 중이니? 네. 마무리하고 다시 전화해. 되게 초보적인 실수인데 아마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저랬겠죠. 일반적으로 회진 도는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병실에 있잖아요. 회진 도는 중간에도 만약 교수님이나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받아야 될 만한 급한 전화다. 내가 뭐 어디 수술팀에다가 수술하는 과에다가 뭐 이제 연락을 해놓았던 것 때문에 연락을 받을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회진 도는 중간이어도 병실 밖으로 나가서 받고 오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교수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는 이제 전화를 밀었다 받죠. 저렇게 환자분들이 있는 데서 통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병원 같은 데 있으니까 진료하는 중에는 이제 전화가 울려도 사실 전화를 받진 않거든요. 정말 급한 전화여도 거의 대부분 밀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나가시고 나면 다시 걸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어차피 길어도 한 10분 정도 안에는 진료가 다 끝나니까요. 뭐 하고 있는 거 눈치채고 저렇게 전화 끊어주신 양석형 교수님이 센스가 좋은 거예요. 아무튼 조금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환자분이 되게, 안 그래도 저 자세 지금 적응 안 된다고 하는 상태였는데 저 상태로 이제
뭐 앞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싫었겠죠 좀. 네, 김준환입니다. 은지 C라인 뽑기 전에 페리페랄 라인 잡고 있는데 잘 안 잡혀요. 제가 가서 볼게요. 지금 가요. 간다. PICU. 교수님한테 전화드리고 그 사이에 잡혔어요. 치료실이죠. 그래요? 페리페랄 라인은 잘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요. 그럼 됐네. 이제 C라인 뽑아도 되겠어요. 페리페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링겔 맞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이나 다리 같은 데 잡아놓는 쇠 링겔 같은 거 걸어놓는 그 주사를 말하는 거고, C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큰 혈관들을 잡아놓는 걸 얘기해요. 조금 더 잡기가 어렵고 약간 더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링겔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좀 더 큰 부위에 C라인이라는 걸 잡습니다. 센트럴 라인이라고 해요. 이런 팔이나 이런 데 잡는 거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씩 바꿔야 되니까 좀 장기간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한 개 쓰고 나면은 한동안은 쿨타임 돌 때까지는 똑같은 혈관을 못 쓰니까 여기저기 찌르다 보면은 더 이상 찌를 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사를 잡을 데가 없어서 C라인을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장기간 입원이나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C라인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초혈관, 작은 혈관을 잡아놨으니까 수액이나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C라인은 이제 제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교수님을 바꿔달라고요?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 병원 양석현 교수님이 18주 산부도 끌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안 좋다는 거 알겠는데 태동이 느껴지는 아기를 어떻게 포기해요? 얼마나 절실하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수술하는 과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본인 환자가 다른 교수님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일했던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교수님 옮기는 게 그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거나 아무튼 그러진 않았어요. 가끔 이제 뭐 어느 교수님한테 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응급실로 이제 환자가 와서 누군가한테 입원을 해야 될 때 보통은 당직인 교수님한테 입원을 시키게 되거나 아니면은 파트에 맞춰서 입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이제 어느 교수님한테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들어드리고, 교수님한테도 환자분께서 교수님 원하셔서 이렇게 입원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뭐 상상해 보면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자기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일단 어쨌거나 뭐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가 중요하니까요. 소아과는 특성상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끼리 만약 사이가 별로 안 좋거나 그러면 조금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겠죠. 저희 소아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교수님, 저 추민아입니다. 들어와. 네. 그래. 바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상관없어. 네, 알겠습니다. 누구세요? 미나예요. 시험관 3번 만에 성공한 아기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염세희 교수는 뭐래? 마음대로 하시래요. 상관없으시다고. 그래? 그럼 내가 볼게. 정말요?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여기서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반응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양석형 교수님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교수님한테서 자기한테 이렇게 넘어온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조금 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 사람은 일단 나를
나를 조금 더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에 부응할 수 있게 좀 더 안심시켜드리고 좀 더 잘 다독여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네요. 김수정 산모요. 낮에 조기양막 파수로 온 산모. 교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낮은 확률 쪽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난 그냥 산모와 태아를 도와주고 싶었어. 지금 상황에선 두 사람을 도와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아기 잘못되고 산모도 잘못돼서 교수님 원망하면 어떡해요? 그거 안 무서우세요? 나도 무서운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것만 생각해. 사실 뭐 의사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수술하는 과들은 사실 더 그게 심할 거고 소아청소년과는 일단 만약에 진짜로 아이들이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쉽게 당연한 얘기지만 쉽게 아이들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뭐 양석형 교수님의 방법이 드라마상에서는 훨씬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또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염세희 교수님 방법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산모분께서 너무나 간절히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하셨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보기로 하는 거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셨지만 정말 낮은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환자분을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 가서 만약에 지금 19주라 그랬으니까 한 22주 이쯤 돼서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때 가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낫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일단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주로 보는 과와 아이들을 주로 보는 과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이를 보는 소아청소년과나 소아외과 이런 데서는 아이들을 쉽게 놓지는 못해요. 사실 의사들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뭐 한 23주 정도 되는 미숙아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안 좋을 걸 알면서도 계속 끌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는 그런 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은 뭐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그래도 연우 얘기하고 싶으시거나 연우 생각 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감사합니다. 연우에 대해선 제가 연우 어머니만큼 많이 알잖아요. 어디 가셔도 저만한 말상대 못 찾으실 거예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아무도 제가 연우 엄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면 다들 저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줘요. 저는 우리 연우 빨리 잊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잠깐 있었던 아이잖아요. 저라도 우리 연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만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겨울쌤이 안정원 교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드라마라서 이제 정답을 딱 내려주고 그에 맞는 결말도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사실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장겨울쌤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아이, 엄마나 아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되네요. 드라마를 통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후로는 그냥 쭉 러브스토리네요. 서로 연애 이야기 이런 것들, 사생활들 나왔어요. 뭐 그쪽은 제가 크게 코멘트할 만한 말들은 없으니까. 3는 항상 좀 신기한 게 여기는 막상 보면은 소아청소년과는 없긴 하거든요. 물론 소아외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아이들 얘기가 항상 좀 자주 등장해요. 그 덕분에 좀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번 화에서도 새로운 걸 또 느꼈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2화 리뷰로 돌아와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